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어 박사입니다. 자, 미라클 브레인셋에서 제가 오늘은 우울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브레인셋 5-3에 나오는 우울감. 특히 우울감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화병이란 주제. 이게 우울감의 한 종류, 우울증의 한 종류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그 고유한 단어로 쓰이는 합병이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역동이나 증상, 그다음에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5-3 우울감, 화병이다 싶으면 나가서 떠들어라에 대한 얘기를 좀 제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을 하고 와인잔을 들고 여러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아주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모인 사교 모임에서 이런 상상을 해본다. 아, 요즘 어때요? 네, 사실 좋지 않아요. 사실 저 요즘 굉장히 우울해요. 심지어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뭔가 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런 은밀한 자기 노출을 쉽게 하겠는가? 요즘 모든 것이 오픈되고 공유되는 사회이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닫혀있는 영역이다. 이런 종류의 사적인 부분, 우울증은 사적인 관계에서도 노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우울증은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 주요 우울 장애는 평생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남성은 5에서 12%, 여성은 10에서 25%, 한국에서는 3 내지 5% 정도로 보고 있다. 우울증은 시대, 사회, 민족에 상관없이 비슷한 정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감기처럼 아주 흔한 질병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슬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원치 않는 듯하다. 그런데 아무도 이 슬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듯하다. 비밀이 존재한, 비밀이 존재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시대인데도 말이다. 마치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에 걸리듯이 아니면 치유되지 않은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말이다. 우울증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오픈하기 쉽지 않다. 아무리 정이 많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라도 말이다. 직장 내에서는 더욱 노출하기 힘들고 노출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다. 또한 용기를 갖고 노출한다고 해도 듣는 이에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들어주는 사람이 인내심이 커도 오래 못 가고 질리게 된다. 요가 강습이나 운동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신나는 여행을 떠나거나 기분 전환이 되는 마사지를 받아보는 건 어때? 이런 조언을 해주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속에 담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말을 혼자 곱씹을 수도 있다. 야, 주절주절 신세탈은 그만하자. 너만 힘든 거 아니거든? 사실 나도 요즘 너만큼 힘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하나도 안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혹은 야, 고만 좀 해. 너 얘기 듣고 있으니까 나도 정말 나도 절로 우울해진다. 라며 저항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 내며 정신과를 찾는다. 우리 깊은 내면의 상처를 털어내러 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상처를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절반은 시작된다. 어느 우울증을 회복한 작가의 글을 보았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시작되어 둘째를 낳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8년 동안 7명의 의사를 경험한 베테랑 환자가 되었다. 그녀를 즉 우울증 환자로 바라보는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이란 글이 와닿았다. 우선 주변 가족들은 남편,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음. 딸,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고 외출만 하고 오면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것은 참으로 허약한 체질이라고 생각했음. 부모님, 원래 잠 많던 애가 맨날 자느냐 저런다고 생각했음.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치우,
치울 거라고 하길래 은근 살림에 소질 없다 했음. 형제, 애 키운다고 집에만 있더니 바보가 되었다고 생각함. 여행도 못 다니고 맛집도 못 가고 쇼핑도 못해서 저러지 싶었음. 친구들, 그냥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저렇게 됐나봐 하고 생각했음. 우리 모임 총무를 빨리 바꿔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고민했음. 환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글이에요. 어떤 우울증을 극복한 환자가 자기 내용을 쓴 건데, 자기가 한참 정정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주변 사람들, 뭐 남편, 딸,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도움이 안 되었다, 이런 글을 써놓은 책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울증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어떤 질병인가?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던가, 우울증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자. 우울증의 위험인자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은 여성, 그 다음에 낮은 경제 수준, 그 다음 주요 우울장애의 과거력, 뇌졸중, 치매 등이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높게 나타난다. 나이는 4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45세 이상에서 더 높은 평생 유병률을 보인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반면 나이가 들수록 고립된 생활, 대인 접촉의 감소, 신체 질환, 우울장애 등이 우울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남녀 모두 18세에서 29세에서 주요 우울장애 1년 유병률이 가장 높으며, 남자의 경우는 40대가 그 뒤를 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70대, 30대 순이고 40대가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계 조사를 봤어요. 역학조사, 우울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2016년도 실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요, 18세에서 29세 아주 젊은 청장년층이죠. 청년들이 우울증을 1년 걸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위가 40대 남자였고요. 여성들은 70대가 2위였고, 그 다음 30대, 40대 이 순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10대가 되게 의아한 게, 우리나라 10대와 20대가 우울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사실 이때는 가장 꿈 많은 시기잖아요. 꿈도 많고 미래를 굉장히 계획하고 희망찬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통계 결과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발병 연령을 봤더니요, 남자는 10대 후반이 21.4%고요 여성은 30대가 18.6%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주요 우울장애는 남자는 미혼 집단, 여성은 이혼, 별거, 사별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1년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남녀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은 1년 유병률을 보였고요. 직업의 경우는 주요 우울장애에서 학생과 무직, 기분 저하증에서는 남녀 모두 미취업 집단의 1년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취업 공부를 하는 취준생들이 가장 아마 우울장애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우리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특히 기업에서 지금 사람들 잘 뽑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반되는 정신장애는요, 어떤 우울감 때문에 동반되는 정신장애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 공황 장애, 사회 불안 장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우울한 사람들이 더 알코올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우울하다 보면 불안 장애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죠.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는 물질 장애가 더 많았다는 거니까,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인해서 자기 우울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성은 불안 장애와 섭식 장애, 뭐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 같은 거, 이런 우울 장애
불안장애와 섭식장애가 더 많았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고 20대에선 취업난이, 그리고 고령에서는 신체적 질병이 우울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우울감의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울감의 증상으로는요, 우울감이 대표적인 예의나 고통스러운 기억의 회상, 불쾌한 사건에 대한 감수성 증가, 즐거운 사건에 대한 감수성 감소, 무쾌감, 무감동, 감정적 둔마 등의 기분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도 못 표정하고 감정도 무감각한 사람들. 이게 우울증의 한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지 증상으로는 집중력과 주의력 저하, 부정적 사고, 죄책감, 자살 사고 등이다. 그 다음에 정신운동 증상으로는요, 정신운동, 초조, 그 다음에 활동 과잉, 불안, 그 다음에 자극, 과민성, 안절부절, 그 다음에 정신운동 지연으로는 활동 감소, 그 다음에 신체 움직임의 속도 저하, 자발적인 운동의 중단, 가면과 같은 표정, 구부정한 자세와 아래를 향하는 시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의 지체, 말할 때 소리 크기나 어조의 감소, 무력감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힘듦,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가 보면요, 그러니까 활동이 아주 과잉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활동을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무력감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식사를 하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표면 얼굴도 보면 가면과 같은 표정, 그리고 보면 목소리도 작고 시선도 땅을 향하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서는 조금 증상이 달라요. 노인들은 기억력 저하, 진압력 장애, 진압력이라는 거는 오늘 때와 시간과 장소를 잘 가리지 못하는 걸 진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진압력의 장애, 혼동을 경험하는데 이는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치매로 오인되기 쉬워서 가성 치매라고 한다. 자, 노인들은요, 이제 예를 들면 우울증을 치매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하면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특히 오늘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여기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잘 못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들에게. 그러면 이게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가성 치매가 아닌데 가짜 치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신체적 지표로는요,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성욕 감소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요,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고 성욕 감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과 불안감과 관련된 신체 증상, 이런 신체 증상은 우울증 환자에서 80%에서 나타난다. 특히 노인들이 그렇죠. 노인들은 우울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신체 증상으로. 근데 그게 진짜 신체가 아파서가 아니라 우울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약 80%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감보다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피곤함, 에너지 없음, 수면장애,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에게 더욱 자주 나타나는 그러니까 특징적인 우울 증상이 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우울감이나 기분 저하를 덜 호소하는 반면 대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신체적 호소가 많다. 우울감은 부정하면서도 식욕 저하나 수면 장애, 활력의 상실 등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노인 우울증의 환자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우울증은 초조, 불면증, 자살 사고는 적지만 체중 감소, 변비, 망상이 흔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 망상 중에는 재책망상, 건강염려증, 허무망상, 피해망상, 질투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우울증 양상 가운데 특히 한국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화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병. 자, 화병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흔한 화병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민간에서 사용되어 오던 병명으로 화가 오르는 것 같은 신체적인 증상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특징으로 한다. 화병에서 화는 불화자 또는 분노를 의미한다. 이 화병의 정신역동은 화가 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결과로 생긴 분노이다. 화가 나는 거, 억울하고 분한 거, 한이 쌓인 거, 속상한 거, 속 끓는 것 등이 쌓인 것으로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분노 또는 분노와 관련된 이 부정적인 감정이 화병의 원인이고, 이런 감정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쌓여서 화병이 발생한다. 화병 환자들은 주로 중년 여성으로 좋은 가정 내에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억눌린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화병으로 나타난다. 아무래도 특히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겠죠. 요즘 좀 젊으신 분들, 젊은 여성들은 좀 덜한데, 특히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모든 걸 다 억누르고 참고 이러다 보니까 화병이 돼서 나중에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게 스트레스 쌓여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신체 진짜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병의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병 있는 사람들 그 가슴 양 유두 사이에 보면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보면 유독 심하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화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전중이라는 곳. 그래서 화병의 증상은요, 정신적 증상으로는 분노, 억울, 분함, 증오, 한 등으로 나타나고, 행동적 증상으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 신경질, 하소연, 눈물, 한숨, 답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통 보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증상으로는 열감, 가슴 답답함, 치밀어 오름, 목마름, 가슴 두근거림, 식욕감 등, 위장장애, 불면증, 기타 만성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 화병 환자들은 처음에 정신 증상보다는 신체적 증상을 주로 느끼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 장애나 범불안 장애를 함께 겪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 인구 중에서 화병의 유병률은 4 내지 5%이고 중년 이후의 기혼 여성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유병률이 높다. 정신과의 신경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서 유병률은 한 20에서 45% 정도이며, 대체로 나이가 많은 경우,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기독교가 흔하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남성에게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화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 장애 또는 신경증적 장애, 분노 또는 복합적 분노, 뭐 예를 들면 화나 억울함, 분함, 한 공격성, 미움 등 이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다. 유발 인자로는요, 흔히 남편과 시부모 관계에서 받는 폭력적인 억압, 가난, 고생, 사회적인 좌절 등 정신적 외상이다. 예를 들면 남편의 외도나 음주, 도박, 부부싸움, 무관심, 시부모와의 갈등 등을 받게 되는 이 사건과 흔히 관계가 있다. 특히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 등 가정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화병의 발병 요인은 6가지인데, 한 조사에 의하면 6가지. 첫 번째는요, 남편과의 갈등. 즉, 뭐 남편이 외도나 음주, 도박, 부부싸움, 무관심 이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댁과의 갈등. 뭐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혈통 중심, 유교적인 문화, 가족적인 이기주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명절 때 여성들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유교적 문화에서 참고 고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 실패 등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육체적 고통.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난 등 경제적 요인이고요. 여섯 번째는 자녀 문제 순이었다. 자, 이렇게 6가지 발병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화병의 치료에는 정신사회적 접근 또는 약물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화병은 분노임으로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이완요법, 사회기술 개발 등이 이용될 수 있다. 화병의 정신치료의 원칙은 대체로 공감과 인정해줌, 받아들임 등이다. 그러므로 주변인들이 현재의 고통, 즉 환자의 억울함이나 스토리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본인 스스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대안을 찾고 그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분노와 공격성은 정신역동이므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나 시댁에 간에서 대화와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중재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의 문제를 오픈해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힐링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뭐 남편이라든지 시월드의 불만을 토로하고 함께 공공의 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이 분노의 분출의 통로이기도 했다. 그래서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동지애가 생기기도 한다. 즉 든든한 아군을 만드는 것이다. 여자들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친구도 지인도 나처럼 힘든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경제에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듯이 감정적으로도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아마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또라이 상사를 안주 삼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아군이 되어서 친밀감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원리와 비슷하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라 그러죠? 예전에 어머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아마 뭐 아주 예전에 어머니 뭐 빨래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들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시월드나 남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 수다를 하다 보면 좀 지지 역할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로는 화가 나고 가빠진 호흡을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신신체 이완법이라든지 호흡법, 명상과 집중 등을 활용하여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치료라든지 음악치료, 정서 중심의 부부치료, 화병 드라마 등을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합병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여성들의 화병은 우울증의 한 종류이다. 우울감을 혼자서 해결하라고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픈 상처나 슬픈 감정을 오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자. 세상에서 완벽하게 상처받지 않고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동병상련의 친구들을 만나서 아군을 만들고 서로 표현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어도 좋고, 이런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을 오픈하고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반이다. 단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도록 하자. 우울감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노화를 촉진하는 감정의 제1순위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